우리가 잊고 있죠. 공수처법은 마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물론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들이 밀어붙였지만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을 발의하고 주도했던 백혜련 의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27일로 기억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임명과 관련해서 그 어느 조직보다도 민주적으로 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적 중립적인 그런 과정을 담았다고 자화자찬을 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 진행 중이고, 또 헌법재판을 지켜봐야만, 결과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겠다면서 다시 자신들이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을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아마 큰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공수처법에 들어있는 대통령 또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비위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고위직 대통령 측근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척결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공수처를 추진한다면 그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또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여태까지 임명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느냐, 하느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들 다 공수처를 통해서 찍어내겠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어떤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정하면 소위 구성 당연히 안 할 거고 표결하자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어제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오늘 저희들은 미리 다 이걸 집계를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배포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만 정리했는데도 5장이 됩니다. 그만큼 현 정권 관련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렇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방에 전화를 주시면 성실하게 응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저희들이 종합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요즘은 어떤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까?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을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 사건들을 모아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집계한 것, 집계 굉장히 시간도 저희가 걸렸고 품도 걸렸습니다. 정리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그 드루킹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고발했던 것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기에선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 같습니다. 지금 검찰청에 계속 항의 방문한다는 질문의 취지는 좀 모호한데 현재 검찰에서는 권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권력형 비리들이 계속 나올 텐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검찰청 항의 방문해서 정당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국회는 7월 임시회는 끝났지만 8월 18일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됩니다. 결산국회가 시작되고 연이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항의방문도 항의방문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아마 결산국회부터 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따져나갈 것이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산국회부터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에서 저희가 여당의 수적으로는 절대 약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1대1로 정해지면 바로바로 반박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여당 측에서 나온 이상한 주장, 가짜 주장 이런 거는 추후에라도 저희가 법사위 명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팩트 체크 그리고 어떤 저희 자체적인 어떤 영상 제공 이런 거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발언하는 그날 마침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분께서 물으시길래 답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합법을 가장해서 민주주의가 전복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 책 초판 발행이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또 야당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금 코드 맞는 인사로 과반 이상을 다 지금 점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난 1월 인사부터 해서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코드 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아마 절규하는 심정으로 그 발언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이냐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소화적인 발상입니다. 검찰총장이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신임 검사 인간을 계기로 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시면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